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파동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단원 이름 중에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내용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직 파동의 간섭, 중첩의 원리를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먼저 배우고 나서 파동의 간섭, 그리고 광전효과, 전자현미경, 물질파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제가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하는 말은 뭐냐면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볼 겁니다. 큰 흐름,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내가 배우는 내용이 현재 여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물론 완성된 문장은 아니지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빛의 이중성이라는 말 하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중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나요? 잘 안 쓰게 되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양면성,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양면성, 요거는 많이 쓰죠. 그럼 빛이 양면성,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성질과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파동성입니다. 빛이 파동의 성질로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실험적 사실들. 또 두 번째는 빛이 입자적인 성질을 띈다는 입자성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 물론 빛을 가지고 실험할 때 파동의 성질 따로, 빛 성질 따로,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따로 나타나지만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양면성이고 이중성이에요. 실험은, 대표적인 실험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파동의 간섭, 회절 실험 등이 있고요. 우리 교육과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하자면 현광 실험도 포함되긴 합니다. 그럼 우리 2학년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간섭 현상과 회절 현상 혹은 간섭 실험, 회절 실험입니다. 아직 진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입자적인 성질을 띠는 것으로 간주되는 빛의 성질은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광전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컴퓨턴 산란이라고 있죠. EBS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그렇게 고민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입자성에서 또 좋은 예시 상황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실험은 아니지만 디지털 카메라에서 빛을 받아들여서 필름 역할을 하는 소자가 바로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광전효과와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라든가 CMOS라고 하는 전화 결합 소자의 역할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빛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 하나는 파동의 성질이고 하나는 입자적인 성질인데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험 따로 이 실험 따로 나타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띠는데 그 증거들이 무엇이냐? 간섭 실험과 회절 실험의 결과들이 있어. 아직 진도는 나가지 않았어. 그다음 입자적인 성질에는 대표적인 실험이 무엇이 있느냐?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광전효과가 있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으뜸이 무엇이냐?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 추가로 더 말하자면 태양전지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빛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나서 각각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이중성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빛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범위로 바라보면 빛은 다름 아닌 전자기파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자기파의 패밀리들은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 모든 패밀리들은 아까 말했던 양면성의 성질들, 파동의 성질,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아까 방금 빛의 이중성을 했고 물질의 이중성을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 머추리얼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변에 널린 것이 물질인데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많은 물질들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대표는 다름 아닌 우리 교과서에서는 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이고 요소입니다. 구성 입자고요. 그러면 그 전자가 두 가지 성질을 띠고 있다.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상황은 뭐였냐면 아까 했던 빛의 이중성과 똑같습니다. 파동성, 입자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전자가 입자적인 성질을 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전자를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죠. 그러면 하나의 공 모양이나 구슬 모양으로 그리고 마이너스의 전환, 네거티브 차지를 그리는 것은 기호, 극성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동그란 원으로 구슬처럼 많이 그리는데 우리는 이미 전자의 존재를 이미 입자적인 성질로 바라보고 배워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원자 모형에 보면은 원자 모형에서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원자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들떴어. 바닥 껍질에서 2번 껍질로 3번 껍질로 전이를 해 라고 할 때 우리는 입자적인 모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파동의 성질을 띈다는 거예요. 파동의 성질을 띈다는 것은 기존의 상식에서 매우 혼란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어떻게 전자가 파동의 흉내를 내? 어떻게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띠지? 라고 하는 것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가 입자지만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결론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중성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럼 파동성에서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나오느냐? 바로 드, 우, 노, 이, 파. 다른 말로 물질파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물질파 개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그럼 물질파의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파동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회절무늬가 관찰되는 실험적 사실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예시 상황,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없더라도 실생활에 응용되고 있는 사례로 대표적인 게 바로 전자 현미경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빛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과 드브로이파 혹은 물질파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앞으로 배울 단원이고 마지막 단원이 바로 이 물질파와 전자현미경이 나오게 됩니다. 또 굳이 뭐 더 말하자면 입자적인 성질에서 전자도 운동량 보존을 따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더 적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따라간다는 것 정도 넣을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빛의 이중성에서 우리가 익히 빛을 파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빛을 파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유독 관심이 가졌던 특별한 것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써볼게요. 빛이 파동의 성질을 띈다는 것은 이상하게 볼 게 아닙니다. 빛이 파동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빛을 보고서 야, 빛이 입자성이 있네, 빛이 입자적인 성질이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매우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특별하죠. 상식을 뛰어넘으니까. 마치
전자 보고 파동성을 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강조되고 나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중단원 2단원에서 소개한답니다. 그럼 파동성은 언제 배우느냐? 바로 이 영상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간섭과, 다시 쓸게요. 간섭과 회절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거고, 입자적인 성질을 띠는 다름 아닌 광전 효과 실험은 매우 특이한 실험적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이중성은 빛의 이중성, 빛의 양면성, 물질의 양면성,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갖고 있는데, 빛의 이중성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될 것은 아무래도 입적인 성질이다. 하지만 시험 공부할 때는 두루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물질의 이중성에서는 파동성과 입자성이 있는데, 입자성은 지웠네요. 입자성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강조되지 않고 오히려 특별한 파동성이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고, 브로이파, 물질파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노랗게 칠한 것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고요. 배우는 순서 알려줄게요. 교과서 순서로 따지면 얘가 1번입니다. 얘 배워요. 그리고 나서 교과서에 중단원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2단원, 중단원 2단원에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가게 되면 첫 번째 입자성을 배웁니다. 빛의 입자성, 광전효과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과서 맨 마지막에 물질의 이중성을 가게 되면은 3번, 물질의 파동성인 브로이파, 물질파를 배우게 될 것이랍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에 대한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밑그림이고 큰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